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을 위한 컴퓨터 기초.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두뇌인 CPU, 작업대인 램, 저장을 맡는 저장 장치, 이렇게 부품을 하나씩 따로 만나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죠. 이 부품들은 대체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부 커다란 판 하나 위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판, 모든 부품이 꽂히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모든 부품이 연결되는 커다란 회로판입니다. 마더보드라고도 부르죠. CPU도, 램도, SSD도, GPU도 전부 이 메인보드에 꽂힙니다. 만약 이 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싼 CPU와 큰 램을 사와도 서로 연결이 안 되니 그냥 개별 전자 부품 조각일 뿐이에요. 메인보드가 이 흩어진 부품들을 하나로 이어서 비로소 컴퓨터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뼈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메인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부터 볼게요. 바로 CPU 소켓입니다. CPU를 실제로 꽂아 넣는 자리인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바로 호환성이에요. 인텔 CPU와 AMD CPU는 소켓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텔 12세대부터 14세대까지는 LGA 1700이라는 소켓을 쓰고 AMD 라이젠 7000 시리즈는 AM5라는 소켓을 씁니다. 소켓이 다르면 물리적으로 꽂히질 않아요. 핀의 개수와 배치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면 전구를 떠올려 보세요. 큰 전구 소켓에는 작은 전구가 헐렁해서 안 맞고 작은 소켓에는 큰 전구가 아예 안 들어가죠. 메인보드 소켓과 CPU의 관계가 이것과 같습니다. 규격이 맞아야만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PC를 새로 조립하거나 CPU를 업그레이드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CPU가 내 메인보드에 꽂히는가? 이걸 확인하지 않고 사면 부품 두 개가 서로 맞지 않아 쓸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실수예요. 메인보드에는 칩셋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칩셋은 부품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CPU와 다른 부품들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의 통로를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같은 소켓을 쓰더라도 칩셋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인텔은 B760처럼 보급형이 있고 G790처럼 고급형이 있습니다. AMD도 B650 같은 보급형, X670 같은 고급형이 있고요. 이름의 알파벳과 숫자가 곧 칩셋의 등급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칩셋 등급이 올라가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볼게요. 첫째, 오버클럭입니다. CPU를 원래 성능보다 더 빠르게 동작시키는 기능인데 인텔은 G 시리즈 같은 고급 칩셋에서만 이걸 지원합니다. 둘째, 연결할 수 있는 장치 수가 늘어나요. 셋째, USB 포트 개수도 많아지고요. 넷째, M.2 슬롯, 그러니까 빠른 SSD를 몇 개까지 꽂느냐도 달라집니다. 처음 조립하신다면 CPU 제조사부터 정하고 오버클럭이 필요 없으면 보급형 칩셋으로 충분합니다. 가격 차이가 꽤 나거든요. 이제 메인보드 곳곳에 무엇이 꽂히는지 둘러볼게요. 먼저 램 슬롯입니다. 보통 2개나 4개가 있는데 여기도 세대가 맞아야 해요. DDR4 슬롯에 DDR5 램은 홈 위치가 달라서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PCI 익스프레스 16배속 슬롯, 여기엔 그래픽을 담당하는 GPU가 꽂힙니다. M.2 슬롯엔 빠른 SSD가 꽂히고 요즘은 2개에서 4개까지 있어요. 옛날 방식인 SATA 커넥터로는 예전 SSD나 하드디스크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자리마다 꽂히는 부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메인보드는 크기에도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옷 사이즈의 라지, 미디엄, 스몰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가장 흔한 게 ATX인데 판이 커서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많습니다. 그보다 작은 마이크로 ATX는 슬롯은 좀 적지만 값이 쌉니다. 제일 작은 미니 ITX는 작은 크기의 PC를 만들 때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케이스와 메인보드 크기가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큰 케이스엔 작은 보드가 들어가지만 작은 케이스엔 큰 보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케이스 크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채널이 아직 좀 작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보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취소하셔도 되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스크톱이 아닌 다른 기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노트북과 맥북에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은 부품들이 메인보드에 납땜으로 붙어 있어서 빼서 바꾸는 게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거든요. 특히 애플의 M 시리즈 맥북은 CPU, GPU, 램이 하나의 칩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트북을 사실 땐 사양표를 잘 보셔야 해요. 램 교체가 되는지, SSD 슬롯이 따로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요즘 얇은 울트라북은 대부분 납땜이라 산 그대로 몇 년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모든 부품이 연결되는 뼈대였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CPU 소켓,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칩셋, 그리고 부품마다 정해진 슬롯을 만나봤죠. 이 모든 것의 공통 열쇠말은 하나, 호환성이었습니다. 규격이 서로 맞아야만 부품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또 하나의 컴퓨터, 스마트폰의 속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몸 속에 이 부품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함께 보시죠.